한국보다 더 한국스러운 나라. 그 나라에선 한글을 못하면 왕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몽골입니다. 그날 저는 런던도 파리도 아닌 서울에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간판은 모두 한글. 택시기사는 어서 오세요를 한국어로 말했고 편의점 계산대에는 김밥과 불닭볶음면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내가 착각했나? 아니었습니다. 여긴 분명히 몽골 울란바토르. 그런데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이 도시는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곳 사람들은 한국어를 못하면 취업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몽골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자발적으로 한국화됐는지, 그리고 왜 한 외국 여교수가 이 나라를 미래 도시 모델로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여정을 함께 하시죠. 그 전에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출신으로 현재 세계은행 도시정책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찾기 위해 도쿄도, 두바이도, 베를린도 가봤지만 진짜 서울을 몽골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첫날 눈을 의심했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세계은행에서 일하며 전 세계 도시들을 많이 봤다고 자부했는데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서울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국적인 몽골 풍경을 기대했던 저에게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시차 때문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옆에 앉은 몽골 가이드 바트볼드가 설명했어요. 지금 지나가는 곳은 몽탄 신도시라고 한국의 도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곳이라는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도로변에 즐비한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는 물론이고 맛있는 김치찌개, 서울 미용실, 강남 노래방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서울 한복판에 와 있는 기분이었죠. 영어보다 한글이 더 많이 보이는 풍경이 세계은행 전문가인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게 정말 몽골인지 서울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바트볼드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몽탄 신도시는 한국의 도시 계획과 기술로 만들어진 곳이며 여기서는 한국어를 못하면 밥 먹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식당 메뉴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죠. 차가 신도시 중심가로 들어서자 한국 도시의 모습이 더 뚜렷해졌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설물들까지 제가 세계은행 도시정책 자문위원으로서 몽골에 제안하려던 내용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로 제안하려던 내용들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 현장을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도시 발전 모델을 제안하러 왔는데 이미 한국 모델이 자리 잡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바트볼드는 한국의 도시 모델은 이론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실체라고 말했어요. 세계은행 보고서는 아직 작성 중이지만 한국 시스템은 벌써 몽골인들의 일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론적 제안보다 실질적 효과가 먼저 증명된 사례였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주거단지, 한국식 공원과 휴게시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곳곳에 있었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한국식 도시 설계의 효율성과 미적 요소가 조화롭게 구현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왜 한국 문화와 시스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궁금했어요. 바트볼드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한국은 몽골과 비슷한 역사적 아픔을 겪었지만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며 자원도 별로 없고 땅도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된 모델이기에 몽골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서 한국에 대한 존경과 동경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보니 바라보이는 울란바토르의 야경은 마치 서울의 강남 같았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멀리까지 뻗쳐 있다니 영국인인 제게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살아있는 도시 변화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몽탄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바트볼드와 함께 나선 도시 탐방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서울의 새로운 위성도시를 보는 듯 했죠. 깔끔하게 구획된 도로와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체계적인 상업지구 배치까지 모든 것이 한국식이었습니다. 몽탄 신도시의 중심가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서울 강남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 신호등,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까지 첨단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의 버스 체계를 그대로 도입한 몽탄의 버스들은 노선별로 색상이 다르고 정류장마다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도시계획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을 방문했을 때는 더 놀랐어요. 단지 내 모든 세대에 한국식 온돌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의 혹독한 겨울을 한국의 기술로 해결한 것이죠. 바트볼드는 이 온돌 시스템 덕분에 몽골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자랑했어요. 몽탄 신도시 건설 책임자인 바트바야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경험이 있는 몽골인이었어요. 바트바야르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몽탄은 한국의 분당과 판교 모델을 그대로 이식한 도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심지어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모든 인프라를 한국식으로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가 지역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의 프랜차이즈 식당들, 카페, 의류 매장들이 즐비했고 몽골 현지 상점들도 한국식 디자인과 서비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이 한류 문화에 열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식 소비 패턴도 함께 받아들인 결과였죠. 공공 디자인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뚜렷했어요. 공원과 광장의 벤치, 가로등, 쓰레기통까지 모두 한국식 디자인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한국식 디지털 정보 키오스크였어요. 이를 통해 시민들은 도시 정보와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는 이 모든 것이 몽골인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롤모델을 넘어 도시 발전의 이상향이었습니다. 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행정 시스템, 교육, 의료까지 한국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한국 시스템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수많은 도시 개발 사례를 봐왔지만 이렇게 한 나라의 시스템을 통째로 벤치마킹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초 몽골에 와서 서구식 도시 모델을 제안하려 했던 제 계획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미 몽골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롤모델을 찾아 자신들만의 발전 경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이론적 모델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요. 몽탄 신도시의 상업지구를 걷다 보니 정말 특이한 현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상점에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카페, 마트, 약국, 식당, 심지어 현지 몽골 기업들까지 한글로 간판을 만들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바트볼드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흥미로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몽골인들에게 한글 간판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품질의 보증서와 같다는 거예요. 한글로 쓰여진 간판이 있는 곳은 서비스나 상품의 품질이 보장된다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쓰던 한글 간판이 이제는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 되어 몽골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한 현지 카페에 들어갔더니 메뉴판도 몽골어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스타에게 영어로 주문하려 했더니 오히려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바트볼드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도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보편적인 외국어가 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는 일본식 간판이 트렌디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더니 바트볼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여기 몽골에서는 한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글 간판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고급스러움과 품질의 상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약국에 들어갔을 때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약품 포장에까지 한글 설명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약사는 한국의 약품이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 몽골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한글로 표기된 약품은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현지 제약회사들도 한글 표기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대형 쇼핑몰에 들어서니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롯데, 이마트, 현대백화점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도 인기가 많았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한국 제품들이 몽골에서는 럭셔리 아이템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한국 제품이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이미지인데 몽골에서는 고급스러움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어요.
한 대형마트의 매니저를 만나 이야기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글로 표기된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최소 20% 이상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 했어요. 소비자들이 한글 표기를 품질의 증표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모인 카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테이블마다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로 가득했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화장품, 의류까지 한국 제품이 주류였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한국이 세계 패션과 전자제품 시장에서 가지는 브랜드 가치가 이곳에서는 더욱 빛나고 있었어요. 카페 주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 팬들을 위해 한글 간판을 달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글 간판이 없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했어요. 한글이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 브랜드 가치와 신뢰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영국인인 저로서는 한글이 몽골에서 이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계 각국을 다니며 본 언어와 문화의 교류 중에서도 이렇게 깊숙이 파고든 사례는 드물었어요. 한글이 가진 브랜드 가치는 세계 어느 국가도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몽골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몽탄의 대표적인 분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우뚝 선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띄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들이 모두 한국스러웠어요. 현대 힐스테이트, 대우 위브, 삼성 레미안과 같은 한국 건설사들의 브랜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분양 상담사는 한국식 아파트가 몽골 프리미엄 주택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건설사들이 직접 지은 아파트는 물론이고 몽골 건설사들도 한국식 아파트를 표방하며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식 주거 문화가 몽골에서 고급 주거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가장 궁금했던 것은 왜 몽골인들이 한국식 아파트에 열광하는지였습니다. 상담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바로 온돌이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의 혹독한 겨울에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죠. 예전에는 석탄이나 전기 히터로 겨우 추위를 견디던 몽골인들에게 온돌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한 몽골인 바이어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온돌이 없는 집은 절대 구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돌의 바닥 난방이 추운 몽골 기후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전통적인 몽골의 게르와 비슷한 아늑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몽골의 전통과 한국의 현대 기술이 절묘하게 만난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단열 기술이었어요. 한국식 아파트는 혹한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모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중창, 특수 단열재, 환기 시스템 등 한국의 건축 기술이 몽골의 극단적 기후를 극복하는 데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건축 기술보다 몽골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분양센터의 모형을 보며 또 하나 놀란 점은 아파트 단지의 구성이었어요. 한국식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센터, 놀이터, 헬스장, 상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혹독한 겨울에 외출이 제한되는 몽골 생활에 특히 적합했어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몽골의 환경과 생활 방식에 맞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생활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건축 양식 중에서도 한국식이 몽골 환경에 가장 잘 맞았고 그 결과 한국식 아파트는 몽골에서 신분의 상징이 되었다고 했어요. 분양가를 보니 한국식 아파트는 일반 주택보다 평균 50% 이상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은 거의 100%에 달했어요. 그만큼 한국식 주거 문화에 대한 몽골인들의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현지 주택 시장에서 한국이란 브랜드는 그 자체로 고급을 의미했어요. 세계 각국의 부동산 시장을 조사해온 저로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주택 시장은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외국의 영향을 적게 받는 분야인데 몽골에서는 한국식 주거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표준이 되었어요. 심지어 최상위층 주택 시장까지 장악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유럽인인 제 눈에도 한국식 아파트의 장점은 분명해 보였어요. 혹독한 기후를 극복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한국의 주거 모델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몽골에 최적화된 솔루션이었습니다. 온돌이라는 전통 기술이 현대 건축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몽골의 식문화를 탐구하기 위해 바트볼드와 함께 현지 식당가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거리에는 한식당이 즐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이 한인타운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닌 일반 몽골인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몽골 음식점보다 한식당이 더 많아 보일 정도였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니 삼각김밥, 김치, 라면 등 한국 식품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삼각김밥을 사 먹는 몽골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편의점 도시락 문화가 몽골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트볼드는 이제 젊은 몽골인들에게 김밥과 라면은 외국 음식이 아니라 일상식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한식당에 들어가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비빔밥 등 다양한 한식 메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몽골인 손님들이 완벽하게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육식 위주의 식문화를 가진 몽골인들이 채소가 많은 한식에 이렇게 익숙해진 것도 신기했습니다.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녀는 10년 전 한국에서 요리를 배워와서 이 식당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손님들을 위한 식당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몽골인 손님이 90% 이상이라고 했어요. 특히 김치찌개와 순두부찌개가 인기 메뉴였습니다. 추운 몽골 기후에 한국의 뜨거운 찌개 문화가 잘 맞았던 거죠. 옆 테이블에 앉은 몽골인 가족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한식에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김치를 먹고 자라서 이제는 완전히 입맛이 한국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몽골의 전통 음식인 보즈보다 김치찌개를 더 자주 먹는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바트볼드의 집에 초대받아 김장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모여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김장이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공동체 행사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김장을 하며 바트볼드의 어머니는 김치에 담긴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정성을 담아 준비하는 과정이 몽골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잘 맞닿아 있다고 했어요. 김치를 담그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에서 단순한 음식 문화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함께 먹은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음식 문화가 도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한 나라의 식문화가 다른 나라에 온전히 이식된 사례는 처음 보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몽골인들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바트볼드의 어머니는 김치가 건강에도 좋다며 자랑하셨습니다. 채소가 부족한 몽골 식단에 김치가 들어오면서 영양 균형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이 몽골인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봐도 맛있는 김치찌개와 함께하는 식사는 분명 균형 잡힌 식사였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조리법, 식사 방식, 그리고 함께 나누는 정의 개념까지 한식은 총체적인 생활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몽골에서 완벽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도로를 살펴보기 위해 울란바토르 중심가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차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거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차, 일본차, 미국차보다 한국차가 훨씬 많았어요. 마치 한국의 도로를 보는 듯 했습니다. 바트볼드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몽골인들에게 한국차는 최고의 신뢰를 받는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특히 혹독한 몽골의 기후와 험한 도로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내구성이 몽골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고 했어요. 유럽이나 일본 차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품질을 제공한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전기차 시장이었어요. 몽골 거리에는 전기포터와 같은 한국의 상용 전기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트볼드는 이 전기포터가 몽골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어요. 유지비와 연비가 좋은 데다 내구성까지 뛰어나서 사업용으로 최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현지 자동차 딜러십을 방문했어요. 현대와 기아의 전시장이 가장 넓고 화려했습니다. 판매 담당자는 한국차의 인기 비결을 3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 몽골의 혹독한 기후에 맞는 강력한 히터와 배터리 시스템. 둘째, 험한 도로에서도 문제없는 견고한 차체. 셋째, 합리적인 가격과 낮은 유지비였습니다. 특히 전기포터는 출시 이후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한 타운카 서비스 회사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체 차량의 70% 이상을 한국차로 구성했다고 했어요. 특히 전기포터는 최근 1년 사이에 회사 차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회사 대표는 한국차가 청소 비용과 수리 비용이 적게 들어 회사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직접 전기포터를 타고 몽골의 도시와 외곽을 조사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몽골에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렸고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에도 난방이 잘 작동했어요. 도시 정책 전문가로서 이런 차량이 영국과 같은 유럽 도시에도 도입된다면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트볼드는 특히 한국차의 내구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일본차나 독일차는 부품값이 비싸고 수리가 어려운 반면 한국차는 부품 공급이 원활하고 수리가 쉬워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좋다고 했습니다. 몽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실용성이 매우 중요했어요. 현지 운전자들과 이야기해보니 한국차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웠습니다. 한국차를 10년 이상 탄 운전자는 한 번도 큰 고장 없이 잘 타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특히 가족용 차로 한국차를 선호하는 이유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꼽았습니다. 몽골의 험한 환경에서도 한국차는 그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세계은행에 이 전기포터 모델을 영국과 유럽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도입하자고 제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 감소와 도시 물류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차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를 마치면서 든 생각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혁신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몽골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한국차가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몽골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글과 한국어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특별한 사례였어요. 현지 초등학교에 들어서니 복도에는 한글 알파벳과 간단한 한국어 회화가 적힌 포스터들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3학년 교실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은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아이들은 2학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간단한 한국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의 대본을 읽고 역할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어요. 교사는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게 된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특성화 반이 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반 학생들은 한국 대학 진학이나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자신의 꿈이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한국어는 미래를 여는 열쇠였어요.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취업과 성공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몽골 국립대학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한국 학과가 영문학과보다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과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5%로 대학 내에서 가장 높았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많이 진출해 있고 한국과의 교역이 활발해 한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습니다. 한 대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어요. 그는 중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워왔고 지금은 한국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 경력 개발의 핵심 도구였어요. 특히 한국의 IT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몽골에 도입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이 몽골 교육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몽골이 배워야 할 경제 발전 모델이자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무원 승진 시험에도 한국어 능력이 가산점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전통시장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노인이 한글로 된 라벨 앞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제품이 된장인지 확인하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9살 초등학생 에르카가 다가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된장이라고 김치찌개에 넣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호기심에 에르카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고 집에서도 자주 한식 요리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러시아어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손자들이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대 간 언어 격차가 생길 정도로 한국어가 빠르게 자리 잡은 것이 놀라웠어요. 이 모든 현상을 살펴보며 한국어가 몽골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이렇게 중요한 외국어로 자리 잡은 나라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교육 분야까지 깊숙이 침투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몽골의 치안 시스템을 조사하던 중 특별한 초청으로 몽골 육군 사관학교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 자문위원으로서 다양한 나라의 군사시설을 방문해 봤지만 이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전례 없는 것이었어요. 세미나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한글로 가득한 슬라이드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몽골 중위 탱겔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글로 된 PPT 자료를 사용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영어나 러시아어로 진행될 거라 생각했던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탱겔 중위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몽골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탱겔 중위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군사협력 프로그램 덕분에 실무는 거의 한글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특히 군사 장비와 전술 교범 대부분이 한국에서 도입된 것이라 한국어가 실무 언어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뒤에 이어졌어요. 발표를 마친 탱겔 중위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한국식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다른 장병들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몽골 군인들이 한국식 경례와 구호를 사용하는 모습은 정말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어요. 세미나 후 만난 한국 군사 자문관은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몽골군은 10년 전부터 한국과 군사 협력을 시작했고 특히 사관학교 교육과정과 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식으로 개편했다고 했어요. 장교 승진 시험에도 한국어 능력 평가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문관의 안내로 사관학교 생도들의 훈련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훈련장에서는 한국어 구령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생도들은 한국식 군사 용어와 명령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훈련복과 장비까지 한국군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고위 장교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군사 시스템은 현대화와 효율성의 모범 사례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맞는 첨단 군사 기술과 교육 방식이 몽골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러시아나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는 비슷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친밀감을 꼽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세계은행 보고서에 첨부할 자료를 만들었어요. 군대 문화조차 한국화된 몽골의 사례는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깊이 침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군사 문화가 지배적이던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사관학교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한 문화나 경제를 넘어 안보와 국방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었어요. 세계은행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이 주는 함의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결국 국가 안보와 국방 체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몽골 군인들이 한국식 경례로 인사하는 모습은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시스템과 가치관이 다른 나라에 온전히 이식된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영향력의 깊이와 범위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세계은행에 보고서를 제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몽골에 왔을 때 계획했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었어요. 제가 제안하려던 서구식 도시 발전 모델은 이미 한국식 모델에 의해 대체되어 있었고 그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제목은 미래도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제가 몽골에서 목격한 현실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한국의 도시 모델이 미래 도시 개발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은행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한국식 스마트시티 모델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구 중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시아, 특히 한국의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보고서 발표 후 저는 다시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은행의 특별 프로젝트 책임자로서였어요.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문가들과 몽골 정부 사이의 대규모 재개발 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임무였습니다. 서구 전문가로서 한국과 몽골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어요. 협약 체결식은 울란바토르 최대의 한국식 건물인 코리아 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문가들과 몽골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세계은행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협약의 핵심은 몽골 전역의 한국식 스마트시티 모델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체결식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몽골에서 경험한 한국 모델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도시 기술과 문화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지 강조했어요. 세계은행 전문가로서 이제 한국의 도시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은행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도시화 프로젝트에서 한국 모델이 주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도시 혁신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미래 그 자체다. 처음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몽골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그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이미 몽골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고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인 도시 전문가였던 저는 이제 한국 모델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몽골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세계은행의 다음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한국식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는 것이니 이 놀라운 여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몽골에서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류가 단순한 문화를 넘어 도시, 기술,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몽골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